어제 부산에서는 3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부산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은 34명 미만. 그보다 확진자가 적게 나온 거는 2달 만이라지요. 하지만 또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게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어제는 1,597명, 월요일 기준으로 역대 최다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추석이 코앞이라 더 걱정스러운데 그래도 이전보다 하나 위안이 되는 거는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자로 백신 1차 접종률이 60%를 넘었다대요. 그래가 조심스레 위드 코로나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이죠. 동아대학교병원 한성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일일 확진자 수가 32명이면은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나 어제가 화요일이었잖아요. 그죠? 평일 기준으로 그렇죠. 했을 때. 예. 어느 정도 확산세가 잡혔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인 확진자의 추세는 분명히 하향 곡선을 내리고 가고 있어서 네. 확산세는 어느 정도 잡혔다라고 조심스럽게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다행스러운 게 어제는 신규 감염이었고 기존의 집단 감염에서만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사상구 식당에서도 한 명 추가돼서 총 확진자가 8명이지만 그 식당 이용자 종사자 24명이 현재 격리 상태고요. 예. 금정교 교회에서도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 부산 정부의 부동산 합체를 통해서 매개로 이제 금정교 교회까지 전 감염자는 총 45명까지 늘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확실히 안정세가 들었지만 문제는 이제 3단계로 완화한 이후 지금 아시다시피 각종 모임들이 다시 잡히고 시작하고 있거든요. 예.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부는 또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향후에 또 지금 현재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와 전염력을 보면 또 다시 이 상승 곡선을 그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 은근히 저 추석 전에 한번 보자. 그죠? 예. 전후로 해서 뭐 그러니까, 이런 이제 톡이 톡톡 이렇게 오는 네, 아무래도 좀 완화가 됐으니까 그죠?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인원이 많이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고 하는 건 좋은데 부산시는 지금 중환자 수가 그 어느 때보다 많고 위중증도도 높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가 31명인데요. 네. 이 중에서 이제 고혈압 산소 치료를 하는 분은 19명, 그리고 인공호흡기 같이 심각한 이제 호흡 치료까지 하는 분은 12명이 있는데 12명 중에 에크모로 불리는 체막 산소 공급 장치, 다시 말해서 이제 심장을 기능을 대신할 정도로 집중 치료를 받는 사람도 5명이 있습니다. 예. 50대가 13명으로 이 중에 제일 많고요. 그 외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많은 나이대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위중증도가 높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이제 우리가 확산세는 줄지만 기존에 확산세가 증가했던 그 결과로 이런 위중증 환자가 현재는 굉장히 가장 많은 때이고요. 이 위중증 환자분들은 정말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시기 때문에 빠른 케어도 원하지만 이런 확산세를 잡지 않으면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도 같이 이렇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예,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부산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고령층보다 오히려 50대에 위중증 환자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50대 같은 경우에는 2차 접종까지 안 받고 만약에 갔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2차 접종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2차 접종하고 이제 항체가 막 생기기 시작한 분들도 있을 테고, 이 부분도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50대 분들이 가장 어찌 보면 60대 이제 이후분들은 은퇴를 하시고 계신 이제 사회생활이 상대적으로 이제 활동적이지 않은 반면에 50대에 주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 데다가 백신 접종이 이전까지는 그렇게 전반적으로 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로 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럽게 2차 접종이 완료가 되고 난 뒤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런 위중증도의 확산은 확실히 줄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또 빨리 좀 지금도 접종에 대해서 좀 주저하시는 50대 분들은 이 방송을 통해서 또 다시 한 번 더 격려를 하고 또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접종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초중고 전면 등교하고 있는데 양산에서 초등학교 유치원에서 또 집단 감염이 발생했더라고요. 참 이 부분 걱정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런 초중고에서
그 확산이 늘어나는 것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양산의 초등학교 유치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죠. 근데 추측해 보니 한 부모, 그러니까 초등학교 유치원을 같이 보내는 부모의 제초 증상이 있었다고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산 소재 보육 교육시설 관련으로 묻고 지금 조사 중인데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가 36명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물론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폐쇄 그리고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어디든지 모두 어느 학교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 당국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에서도 한 번 더 점검하고 철저하게 방역에 대해서 지키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오전 기준으로 이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인구 대비 60%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얘기가 자꾸 나와가지고 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어제 이제 위드 코로나 전환 시점을 10월 말로 예측한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이 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현재까지는 10월 말까지면 전 국민의 70% 이상 그리고 성인은 80% 이상이 아마 접종하는 상태가 1차 접종, 2차 접종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전문가 집단에서는 고위험층인 60대 이상은 90%, 성인은 80% 이상, 그리고 85% 정도까지는 접종을 해야 이게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수치적으로만 보면 뭐 이 정도면은 위드 코로나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말씀할 수는 있지만 뭐 싱가포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접종 완료율이 80% 넘어도 확진자 증가세가 줄지 않고 오히려 확산하는 그런 부분을 봐서는 변이 바이러스의 어떤 그 감염력 또는 기타 여러한 변수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게 섣불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영국 같은 경우에 너무 급격하게 갑자기 이렇게 방역을 확 다 완화해가지고 지금 뭐 엄청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만약에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더라도 좀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확산세 자체는 사실 영국이나 싱가포르이 굉장히 다시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다행인 건 접종 완료 이후에는 이런 위중증도로 가는 확률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고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을 똑같이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은 점진적으로 완화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2차 접종 간격이 보니까 이제 초기에는 파이자 같은 경우에 3주, 모더나는 4주가 이렇게 각각 권고가 됐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모더나 백신 도입이 좀 차질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두 백신의 접종 간격 6주로 좀 늘렸는데 백신이 이제 다시 들어온다면 이게 좀 땡겨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6주로 그냥 둬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허가받는 원래 권고사항은 모더나 백신 그리고 화이자 백신이 화이자가 3주, 모더나 백신이 4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신 수급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잠정적으로만 6주로 늘린 상태인데 아마 백신 수급이 원활하다면 아마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백신이란 부분은 권고사항보다 접종이 기간이 짧을수록은 문제가 됩니다. 오히려 기존의 백신 같은 경우도 뭐 4주 간격으로 맞아야 되는데 2주 만에 맞았다. 그러면 오히려 접종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뒤쪽으로 늘어나는 것은 그 상대적으로 조금은 유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좀 충분히 조사가 된 기존의 백신의 이야기입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런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6주란 부분도 짧게 하는 게 아니라 뒤로 늘리는 것이라 뭐 상대적으로는 조금은 안심할 수 있지만 그래도 권고사항을 지키는 것이 좋기 때문에 백신 수급이 좋아진다면 3주, 4주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백신 수급하고 상관없이 잔여 백신이 좀 많이 남아서 1차만 이제 우리가 잔여 백신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맞을 수 있었는데 방역당국에서는 앞으로 이제 2차 접종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개선하겠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화이자는 3주, 모더나는 4주 지켜야 되겠네. 예, 가급적 지키는 게 좋고 일부 약간 뒤로 접종 기간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며칠, 뭐 1주 정도를 뒤로 이렇게 조절한 정도까지는
뭐 허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행히 이제 2차 접종도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그런 그 SNS 당일 예약을 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니까 잔여 백신을 적극적으로 더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병원에 이미 1차 접종 날짜 있는데 3주도 안 돼가지고 가가지고 맞는다고 그러면은 이건 자연적으로 좀 걸러지지 않을까요? 시스템상 아직 뭐 시스템이 나오진 않았지만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좀 그런 간격이 지켜져야 된다고 또 생각합니다. 예. 그 곧 있으면 독감 예방 접종 또 이렇게 아파트 입구에 보니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코로나19 백신에 독감 백신 이거 뭐 중간에 또 맞아도 되는 건지 이런 궁금증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14일부터 만 13세 이하 임신부 그리고 65세 어르신이 순차적으로 접종을 독감 접종을 하게 되어 있죠. 예. 코로나19 백신하고 인플루엔자 백신을 그 접종을 하는 거는 사실은 두 개 다 반드시 접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야지 겨울에 독감으로 또 코로나를 의심할 수 있는 소위 혼돈되는 증상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접종을 할 때는 이게 접종 간격에 대해서 걱정이 많을 겁니다. 제가 코로나 접종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는 이게 접종 기간이 겹치는 데서 생각하는데요. 일단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인플루엔자 접종하고 그다음에 코로나19 접 백신은 같은 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접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접종 간격은 특별히 명시된 부분은 없지만 기존의 백신들은 4주 이상의 간격, 최소한 보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맞는 것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을 같이 적용하는 것이 옳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 교수였습니다.